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뉴욕의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미국 날씨가 무척 춥다 그러던데, 그거 괜찮습니까, 뉴욕은? 굉장히 춥습니다. 예. 눈이 완전히 열대지방에 스콜 쏟아지듯이 막 네. 전형으로 쏟아지고. 예. 북극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대한민국에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잠깐 보도해드린 대로, 드루킹, 김경수가 오전에 이제 실형을 받고 된 이후에 오후 2시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불거지는 것이 과연 이것이 김경수가 끝인가? 아니면 김경수의 윗선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저희는 문재인, 김정숙이 답해야 될 5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구속이라는 거는 네. 이 문재인 정권 출범의 합법성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김경수가 말한 대로 진실을 밝히는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라면서 뒤로 발을 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대선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김경수 씨는 계속 나는 관계도 없고, 네. 지들이 자작으로 한 거다 그랬지만은, 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네. 2016년 11월 9일, 네.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모델을 시연하는데 네. 김경수 지사가 같이 있었고, 네. 대선 여론 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라는 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 11월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회 탄핵도 안 되는 시점인 겁니다. 네. 헌재가 아니고. 네. 이미 이 사람들은 국회 탄핵도 안 된 그 시점에서 다음 대선에 대비한 SNS 여론 조작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네. 이걸 지금 김경수냐 아니냐, 그 윗선이냐 아니냐는 이제 이 판결 나기 전 얘기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왜 드루킹 가가지고서 파주시에서 킹크랩이라는 여론조사 메커니즘을 둘이 같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거는 김경수가 무슨 지 혼자 판단해가지고서 앞으로 박근혜 탄핵되고 헌재에서 그게 또 기각되고 인용되고 이래가지고서 박근혜 구속되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 대선 여론조작뿐만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해서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거니까, 네. 이제 그 윗선은 어디냐 이런 거는 이 판결 나기 전 얘기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자기의 핵심 측근인 중에 왼팔 오른팔을 겸하고 있는 김경수가 2010년 11월 9일 날 가가지고 대선 여론조작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야죠. 답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지. 그 윗선은 무엇인가, 그거는 이 판결 나기 전에 했어야 될 얘기지. 이제는 그 차원은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윗선이 문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 참,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일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가 가서 드루킹 만나서 킹크랩 시연을 본 게 11월 9일 아닙니까? 2016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나중에 적어서 제가 여기 자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2016년 10월 24일에 이른바 JTBC PC 첫 보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교수 총리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죽박죽이 되죠. 뒤죽박죽이 되는 가운데 11월 4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9분 30초에 달하는 대국민 사과, 제2차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근데 어제 판결문에 보면 뭐냐니까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 5, 6, 7 동안 그 당시 드루킹 등이 굉장히 11월 9일 날짜를 정해놓고 그에 앞서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한 흔적과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11월 9일이 왜 중요하냐 하니까 11월 9일 되면 그 다음에 11월 4일이 금요일이고 11월 5일 날 2차 촛불 집회가 있고 11월 9일 그 시연을 본 다음에 11월 12일 날 3차 촛불 집회, 그들이 이야기하는
100만 촛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이 사람들은 2017년 대선을 갖다가 준비했다가 이 최순실 이른바 그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갔다가 보면은 댓글 조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탄핵으로 몰아가는 그 전국에서 이미 마스터 마인드라고 그러죠. 네.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경수와 그 일당들은 그 드루킹이라는 건 뭐 이게 뭐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고 네. 이거를 박근혜를 목을 자르고 네. 조기 대선으로 들어간다라는 마스터 마인드를 가지고 네.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게 드러나는 이상 그렇죠. 이거 뭐 이거를 뭐 김경수를 지휘해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뭐 몇 명 안 될 테니까 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해야죠. 지금 이거를 그냥 뭐 덮고 뭐 김경수 2심 3심까지 가보자? 그 택도 없는 소리인 거죠.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참 역사는 재밌어요. 그 11월 9일 날 밤 8시경에 보면 김경수가 드루킹 시연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킹크랩 시연을 드루킹 사무실 가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10일 날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당시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을 내놔라. 그 이야기가 바로 11월 그 다음 날 합니다. 그래서 박주성 국회 부의장이 개헌 없이는 그건 정권 탈취다 하고 발끈했던 사건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보면서 그 대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벌였던 어마어마한 네. 작업들의 일단을 김경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황 대표께서 또 뭐 시간 사건 가지고 다시 배열하니까 네. 뭐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게 2011년 가을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디도스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죠. 여당 의원 한 사람의 그 운전사하고 몇 명이 뭐 장난삼아 한 건데 디도스라는 게 네. 그때 문재인 이 양반들이 속해 있었던 정당이 이건 뭐 수백 대의 무슨 뭐 컴퓨터가 동원되고 수십억의 돈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음모라고 그래가지고서 디도스 특검 뭐 하고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다는 의혹 하나로 전국을 들었다 놨던 사람들인데 이거는 지금 당선된 대통령의 핵심 왼팔 오른팔하는 김경수가 이런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했는데 이거를 뭐 무슨 사법부 2심을 지켜보자? 그건 뭐 택도 없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제 1심 그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문 내용 취지를 쭉 읽어보면은 실제 보면 김경수를 갖다 드루킹에게 연결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송인배 부속비서관입니다. 부속실장이에요. 지금 정무비서관 뭐 하다가 뭐 또 예. 그 송인배가 보면은 2016년 여름경에 6월경에 김경수한테 드루킹을 소개해 줍니다. 자, 송인배는 누굽니까? 문재인의 보좌관이에요. 자,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코믹한 거는 네. 그 추미애 그 당의 그 당 대표가 네.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 뭐 단일팀 만든다 그럴 때 네. 이게 말이야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드루킹 일당들이 다시 좋아요를 뭐 누르면서 그게 또 뭐 여론을 또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올림픽 정신원하고 했는데 그래서 추미애 씨가 그걸 이제 이놈들이 댓글 조작하는 악당들이고 하니까는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고발했는데 그때 드루킹이 고발한 다음날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얼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 진짜 대선의 배우가 누군 줄 알래?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배우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기라고 구덩이라도 파고 소리 질러야겠냐? 라고 페이스북에 게시를 한 거예요. 조롱하듯이. 니들이 이놈아 댓글 하라고 지금 공모해가지고 내가 댓글 부대 다 해줬는데 지금 나를 검찰에다 고발하고 지금 뭐 인사청탁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의 뭐 판결이나 그 상황 지금 드러난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답해야죠. 뭐 이걸 뭐 그냥 어리버리 뭐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인 거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미디라고 그랬잖아요. 추미애 당시 대표가 보면은 추미애 대표도 그냥 허당이었다는 얘기죠. 그 실제 보면 그 대선하면서 그 권력 핵심에 전혀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로 사자성어가 기억나요.
뭡니까? 천망회의 소위불로 하늘의 망은 성기고 성긴 듯 하지만 어떤 놈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사필 규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장자에 나오나요? 논어에 나오나요? 뭐 아닙니다. 논어는 아닙니다. 그 장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장자에 하늘의 거물은 성기고 성긴 듯 하지만 둥둥 뚫려 있는 것 같잖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네. 자, 보세요. 아까도 아까 보면은 뭐 예전 2011년 디도스 댓글, 디도스 공격 갖고 들었다 놨다 얘기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2012년 대선 그 언저리에 보면은 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그 댓글 국정원 여직원 댓글 했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당시 수사 결과 보니까 이들이 탈탈 털어서 보니까 뭐 국정원 등등에서 41만 개 정도의 댓글을 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드루킹 일당이 단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달았습니까? 8,840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혜원이라는 여자가 네. 우리는 뭐 대중의 군중의 마음을 뭐 장악할 수가 있다. 네. 이 드루킹과 김경수 일당들은 SNS 여론을 우리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서 우리가 네. 다 끝장낼 수 있다라는 정말 검은 세력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디도스 공격 얘기 국정원 댓글 가지고서 그렇게 세상을 한번 지구를 2번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또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예전에 2015년에 다음에서 뭐 검색 순위 1, 2, 3위를 동시에 본 적이 있고 2017년 초에는 당시 MBN에서 무슨 얘기했다고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보면은 뭐 등등등 그다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제인데 이 얘기하는 중에 그 1시간짜리 프로였는데 나오니까 PD가 얼굴이 하얘서 왔어요. 댓글 순위 네이버 댓글 순위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드루킹, 킹크랩 같은 거였고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 대답해 줄 것은 드루킹만 있었느냐. 우리가 무슨 선거할 때도 알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저런 뭐 전화부대니 뭐니 예전에 그런 게 한 팀만 있습니까? 아마 10수개 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유시민의 그 알릴레오에 결집한 사람들 하루 이틀 만에 하여튼 60만 명 정도 뭐 댓글 달고 뭐 좋아요 누르고 하는 데 참여했겠죠. 그러나 그게 뭐 이런 뭐 조작 뭐 대가성 말하고 그런 것들이라는 건지 아닌지는 뭐 뒤져봐야 될 거고. 그 사람들 플러스 이런 또 불법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동원한 여론 조작까지 횡행을 했으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의 인터넷 여론 시장, SNS 시장에서의 여론은 100% 이 사람들이 왜곡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데 끌고 간 거죠.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 대답해 줄 게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민주당 내부 경선할 때, 당내 경선할 때 당시 이제 안희정 등등이 막 문제를 갖다 제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험악한 댓글이 달린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댓글은 양념이라고 그랬어요. 댓글은 양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 좀 몰려가지고 기자들한테 나쁜 좀 불리한 기사 쓰는 기자들 몰려와가지고 댓글 쓰고 하니까 그것도 또 그랬잖아. 뭐 양념이라고 또 기자들한테. 예, 양념이라 그러면서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정치는 그런 걸 갖다가 양념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게 정말 나쁜 거는 기억나세요? 2011년, 12년 그때 뭐 무슨 낙곰수라고. 낙곰수. 무슨 뭐 팟캐스트니 뭐니 할 때 그 사람 생각 안 나세요? 뭐 각하새끼 뭐 엿먹어라 뭐. 아니 각하새끼 짬뽕은 그건 저 판사하던 어떤 얼빠진 친구가 한 얘기고. 했고 판사 그게 이제 같은 무리들인데. 그때 김어준이 뭐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뭐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뭐 욕한 거 기억나시죠? 알죠. 뭐 김용민이. 저는 그 사람들 그 얘기를 욕설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뭐 찾아봐 조카 씨바 조또 이런 것들을 야 박근혜 뭐 얘기나 누가 물으면 야 박근혜 씨바 조또 아니 이러면서 이 우리 사회를 경멸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걸 조장하고 공모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뭐 정치인들한테 뭐 양념 문바들이 몰려가가지고 욕하는 걸 말해 뭐 양념으로 생각하라. 아니 그럼 이 대선 여론조작 공작한 것도 그럼 양념 삼아 국민들 재밌으라고 한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지금 저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게 이게 하루 할 일이 아니에요. 매일 보면 아니, 이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짚을 건도 많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드루킹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 여론조작 공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되고, 옆에 지금 개가 짖었죠. 그리고 예. 그 김주성 여사도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 제일 그 경선할 때 뭐 할 때 제일 지지해 준 게 경인선. 경제 공진화 모임을 쉽게 알기 위해서 뭐 경제도 사람 중심이라 해서 경인선에 했다는데. 예. 아니 후보 부인까지 경선할 때 후보 부인까지 알았던 조직에 대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밝혀야죠. 밝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밝히기 한둘이 안 해요. 그러면 좀 보니까 밝히기가 많네요. 양념 얘기, 또 경인선 이야기, 실제 보면 댓글, 그들 사실상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드루킹만 있었냐? 예. 드루킹은 누가 지휘했냐? 드루킹만 있었냐? 총괄 지휘 누가 했냐? 한 4개가 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자, 답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